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회사가 요즘 시장에 좀 핫합니다. 이 회사는 이수 화학에서 전고체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부분이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 인적 분할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전 이수 화학에서의 주주 구성이 똑같이 카피돼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이 2025년 정도에 이제 아마 양산이 시작될 걸로 기대되고 있는, 즉 내년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소재를 생산하고 있고 거의 독점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LG 엔솔이나 삼성 SDI 그리고 가장 먼저 양산을 태울 걸로 예상되는 건 아마 삼성 SDI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삼성 SDI 수원 공장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이 지금 구축이 돼서 일부 이제 생산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가장 먼저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할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소재를 납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양산을 타기 시작하면 꽤 상당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큰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현재 정밀 화학 제품이 이제 전체 매출의 99.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분자량 조절제나 아니면 세정용제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전고체 소재하고는 전고체 배터리 소재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이게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23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때를 이제 일기를 보고 이제 3분기 때 이제 실적을 공개한 건데 전반적으로 매출은 뭐 그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있는 편이고 아직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 회사가 이제 처음 이제 인적 분할을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처음부터 이제 LG 이수 화학에서 갖고 있던 사업부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거래처하고 그런 것도 고스란히 갖고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실적은 좀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분기 순이익도 지금 일부 달성을 14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특수관계인 이 관계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주회사인 이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수 엑사캠이라는 회사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만든 화학 소재를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수 엑사캠은 이 이수그룹의 회장이 100% 갖고 있는 개인 회사입니다. 개인 법인이고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옥상 옥 구조의 지주회사 위에 지주회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떨어져 나왔던 이수화학이 일부 지분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이수 케미컬 이쪽은 이제 스페셜티 케미컬 이 회사는 옛날 이수화학의 주주 구성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적 분할과 문적 분할을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물적 분할은 대표적으로 LG 엔솔,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떨어져 나왔을 때 이 물적 분할을 통해서 만들어지면서 향후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면서 이게 이슈가 됐죠. LG 화학은 LG 화학 주주들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으로 인해서 수혜보다는 오히려 보유 가치가 LG 화학의 가치가 재조정되면서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죠. 그래서 그때 대선기가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물적 분할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그리고 물적 분할로 손해 보는 기존 주주들에 대한 배상을 확실하게 하는 규정을 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막 요구하기도 했죠. 그에 비해서 인적 분할은 이 분할되는 회사의 이전 처음에 주주성 그대로를 신규로 분할돼서 만들어지는 법인도 똑같이 주주권을 카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한 이 법인은 별달로 그러니까 주주들이 별달리 이제 불만이 없죠. 이 부분은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은 앞에 물적이라서 물건 이거는 이제 기존 법인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인적 분할은 사람 인자 써가지고
이런 주주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걸 기준으로 놓고 생각하시면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을 쉽게 구분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수 엑사켐이라는 이 회장이 최대주주로 갖고 있는 그 회사, 이 회사에서 그 화학 유통하는 법인을 떼어내서 그 화학 유통하는 법인을 이 보시게 되면 이걸 놓고 설명을 하기 더 편할 것 같네요. 김상범 회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이수 엑사켐이라는 이 회사가 지주회사 위에 지주회사 형태를 하고 있고, 즉 이수라는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그런 회사이고, 이 엑사켐은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이수화학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정밀화학 이 소재를 유통하는 사업을 합니다. 근데 요 유통하는 그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떨어뜨려서 그 별도 법인을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매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그 실적을 만들어주고 나름대로 수익성도 보강을 해준 거죠. 그렇게 되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조기에 그 순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가 되고, 또 이수 스페셜티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수 엑사켐에다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신주를 배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김상범 회장이 100% 갖고 있는 이수 엑사켐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대한 지분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김상범 회장이 그룹 전체, 이수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그 지배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요번 딜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거는 그 김상범 회장 일가의 그 지배력, 그룹 지배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대한 지분도 확대를 해서 향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실적이 좋아졌을 때 그 배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오늘가가 수익을 더 챙겨가겠다는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사전 투자, 사전 이 정지 작업을 해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인수하고 있는 것을, 매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빠르게 매출 외형을 키워가고 있고 이 시장 내에서 수익성도 빠르게 갖춰나가고 있는 걸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처음 이제 분할돼서 상장을 했을 때 주가가 계속 올랐다가 45만 원까지 갔다가 이후 이게 이제 뭐 한 15만 원 정도까지도 이제 더 13만 원, 12만 원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이후 올해 들어와서 다시 한번 랠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대한 지분 정리뿐만 아니라 그 김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이수그룹의 지배구조가 정리가 이제 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지분 변동이 일어난 이후에는 그 최대주의 주분 가치에 대한 가치를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주가가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호재성 재료들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기본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미 그 전고체 배터리를 일부 양산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보다는 좀 한 발 늦어진 상황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가 아직까지는 양산 수율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퍼지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가 안정적으로 생산 수율이 나오고 하면 전고체 배터리로 대부분의 시장이, 그러니까 자동차 배터리 시장이 바뀔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 면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이런 전고체 배터리의 소재를 납품한다는 측면에서 미래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기대감이 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기대감은 항상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회사의 주가가 그렇게 그 기대감을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기대감은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 그 이상의, 아직까지 그런 수익을 못 벌어들였기 때문에 주가는 그런 기대감을 우선 갖고 그냥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근데 진짜 좋은 회사는 그 기대감을 실적으로 매 분기마다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그 회사의, 상장사의 주변 시장, 그
회사가 속해 있는 그 시장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그 성장하는 시장 속에서 이 회사가 어느 만큼의 기술적인 또 자기 시장을 갖고 있는 지배력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잘 보시면 그 좋은 종목을 그러니까 우상향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을 이른 시기에 주가가 쌀 때 살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